저기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까지 오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은 목요일 7시에 못 와요. 네? 목요일 7시에 못 와요. 왜요? 학원 있어요. 아, 학원 있어요? 이거 맞아? 목요일은 제가 낮에 안 되는데 개인 일을 좀 봐야 돼요. 한 달 동안 매여 있었더니 은행 일도 좀 봐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따로 일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몇 시에 시작할까? 학교 안 가죠, 수요일. 6시에서 9시? 아무 때나 좋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죠? 네. 야, 7시에서 10시 합시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이제 확률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용어들만 조금 추가되는 상황이신 거니까 여러분 몇 개 됐죠? 네. 책은 뭐 주구절절 읽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한번 쭉 짚어릴 테니까 필기는 책에다가 그리고 몇 페이지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로 들어가는데요. 확률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뭐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하자입니다. 책에서, 교과서에서요. 자, 그래서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별건 아니니까 특별히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게 하지 말고요. 시행한대. 다시 뭐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 그럼 동전 던지는 거지. 동전 던지는 거. 자,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던지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카드 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동사에 해당돼요. 다시 뭐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동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 시행의 결과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행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저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해볼게요. 동전을 던져. 그럼 이건 시행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면이 나오거나. 그래서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간혹가다 시비 털고 싶은 사람은 똑바로 쓴다. 예, 간혹 시비 털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행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건들 중에 가장 잘게 자를 수 있는 사건을 좀 어려운 말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다시 뭘 던질 거다,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질 거면은 가장 잘게 잘라갖고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은 당연히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붙이고 싶대요. 다시 뭐로 붙이고 싶다, 여러분들? 집합으로도 한번 붙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때 뭐 배우셨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U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세요? 전체 맞습니까? 뭐 정식 용어로는 이제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 그 전체 집합을 저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무슨 집합을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뭐 확률과 통계 파트여서 아무튼 그 통계 쪽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특징이 뭐인 거냐면 뭔가 이렇게 수학하고 좀 달라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학자다. 아니 우리는 무슨 학자다? 우리는 통계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이 조금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의 학문으로 좀 분리하시려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표본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S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고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게 여기 다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 중에 특정 사건들을 모아놓은 걸 일단 A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특정 사건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B라고 하답니다. 어서 많이 봤던 새끼예요. 맞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그램이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 벤 다이어그램의 본질은 뭐인 거냐면은 모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순수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집합론에서는 우리 이제 이거를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 평면을 나눈다. 다시 뭐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participated 된 하는데, 그러니까 분할이란 뜻이에요. 다시 뭐란 뜻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잘라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총 4개의 영역이 있어요. 다시 몇 개의 영역이 있다, 여러분들?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1번 영역을 여기라고 하고 2번 영역을 여기라고 하고 3번 영역을 여기라고 하고
4번 영역을 여기라고 한다면 이 1, 2, 3, 4를 일단 다 표현할 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1번은 뭐인 거냐면은 A만 발생한 거죠. 다시 누구만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부르는 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집합 여러분들? 혹시 이 공식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창교입니다.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저희 이름은 충청도 버전으로 부르시면 갸가 창교요 이거죠, 그쵸?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갸가 창교요. 예, 그래서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 여기는 이제 A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B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A 차집합 B라고 표현합니다. 차집합이에요. 무슨 집합이라고 여러분들? 그럼 저희 가가 이름이 뭐예요? 창교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다시 뭐라고? 창교요. 그래서 차는 뭐로 바뀐다 여러분들? 교의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창교요. 그쵸? 외웠죠 이제? 됐죠? 예. 네. 창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러지 맙시다. 자, 그래서 차집합은 항상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여기 지금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해시켜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입니다. 다시 누구 여집합이에요, 여러분들? B가 아닌 거죠. not B예요. 다시 누구 B라고 여러분들? B는 누구냐면 2번, 3번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B, 2번, 3번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인 거냐면 1번, 4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A인 1번, 2번과 B가 아닌 1번, 4번이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몇 번만 되는 거다, 여러분들? 1번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가 아닌 걸 오늘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여러분들 여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사건 여러분들? 자, 이 교집합은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거잖아요. 즉 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뭐 교사건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2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A도 일어나고 누구도 일어난다 여러분들, B도 일어난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4번은 뭐인 거냐면은 A도 B도 아닌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A도 B도 아닌 거니까 A, B를 다 짬뽕해. 그걸 우리가 A 합 B라고 합니다. 누구 합 B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2번이라고 하면 이거 2번이고요. 당연히 3번은 누구 차 A가 돼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B 차 A가 됩니다. 그럼 그 자식은 차교요.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1, 2, 3번을 짬뽕하잖아요. 그들을 다 더해버리면 A 차 B, 그 다음 A 교 B, B 차 A, 1, 2, 3번을 다 가져와. 그리고 우리가 누구 합 B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 합 B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 합 B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새끼를 뭐라 부를 거냐면 합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무슨 사건 여러분들? 합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특수하게 만약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아무튼 너랑 나랑 절대 같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우리가 이거 오늘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여러분들 대반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용어예요. 무슨 사건 여러분들? 대반사건. 자, 그래서 저 뒤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집합이에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P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뭐라고 표현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 그냥 fx예요. 자, 누구 x라고 여러분들? 그냥 fx입니다. x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여러분들? x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A 합 B에 대한 확률 probability에서 띄워온 P자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넌 단순하게 A 합 B가 일어나. 오늘 영어 좀 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표정들이 이러시네요. 왜 전혀 안 어울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다시는 이러는 거 하면 돼. 나나카상 이거 주말에 히트 쳤어. 나나카상 니키사와. 자, 그래서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은 P의 A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B가 일어날 확률은 누구라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들? P의 B라 표현하시면 돼서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신 다음에 뭐가 두 번 세진 거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두 번 세진 거니까 집합과 마찬가지로 P의 누구 교 B라고 한다 여러분들? A 교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여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정도의 사전 지식은 있겠습니다. 100% 무조건 일어난다. 맞죠 여러분들? 저희가 그걸 확률적으로 1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누구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확률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사이에 있다 여러분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맞습니까 여러분들?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잡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종 계산으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A차 B에 대한 확률을 구해내라고 한답니다. 자, 이거는 내신에서도 출제 비율이 좀 높고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이 계산하는 거 그러면 차잖아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제 이름을 떠올리세요. 차, 갸가, 창교여 A의 교의 B의 여집합이 되는 건데 자, 주로 이걸로 계산 안 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신 게 뭐인 거냐면은 어차피 저희는 1번만 구하면 돼요. 다시 몇 번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좀 많이 빠르나? 1번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기는 보시다시피 A라고 하는 영역에서 누구를 드러내버리면 되는 거냐면 즉 A 1번, 2번에서 2번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P의 누구 교 B가 된다 여러분들. A 교 B가 된다. 요 계산을 오히려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찍으시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 56페이지에 그냥 쫙 적어놓으시면 적어드려야죠. 자, 이 얘기는 56페이지에 쫙 적어놓으시면 되시고 다시 한 번요. 하나 더요. 표본 공간이 뭐다? 무슨 집합이다 여러분들? 전체 집합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집합 여러분들? 전체. 원래 U를 쓰는데 이제 또 확률 같은 데에서는 sample space S를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감을 좀 잡으면서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도 오늘 여러분 잘 하시면 확률까지도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들만 추가돼요. 다시 뭐만 추가된다 여러분들? 용어들만 추가돼요. 문제 어차피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맞죠?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모에서 시행에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라는 뜻이 되겠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누구라고 하자 여러분들? A라고 하자. 그래서 이 말뜻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집합을 끌고 오기 때문에 집합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표현을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짝수의 눈은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 4, 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입니다. 사건 A의 무슨 사건을 구하라고 했냐면 여사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에서 전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아닌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의 눈이 나오면 될까요 여러분들? 홀수의 눈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건 A와 서로 모인 여러분들 배반인 사건 B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개수사라 그러면 좀 못합니다. 다시요. 배반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A와 너 B 사건을 같이 일어나게 만든 애가 절대로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지금 사건 B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이건 이제 집합으로 가는 건데 A는 2, 4, 6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B는 누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1, 3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 그 집합 B가 B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꽝이 나와도 되죠. 다시 뭐가 나와도 된다 여러분들? 왜요? A랑 꽝이 교집합은 무슨 집합인 거니까 여러분들? 꽝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1이 들어와도 되겠죠. 아니면 누가 들어와도 될까요? 아니면 누가 들어와도 될까요? 슬슬 눈치 까세요. 1, 3이 들어와도 되겠죠? 1호가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3호가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누구누구다가 다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새끼를 다 퉁쳐버리시면 이 새끼는 결론적으로 몇이에요 여러분들? 1, 3, 5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을 다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개수 자 1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2가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3이 들어가는 2가 아니라 3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넌 총 2에 몇 승가지가 나온다 여러분들? 3승가지가 나와서 총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여 7 몇 개가 나온다 여러분들? 8개 그 배반 사건인 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 마지막에 B는 무슨 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집합은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자 예제 1번 가볍게 찍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입니다. 꼭 하십시오. 확인 1, 2, 3, 4번 특별히 풀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해갖고 오십시오. 58페이지 가겠습니다. 무슨적 확률과요 여러분들? 통계적 확률에서 잠깐만
타이틀이 두 개 달려져 있어요.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통계적 확률과 무슨적 확률이다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헤이 동전을 던질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무슨 면이 나올 확률? 그럼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몇 가지? 두 가지.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몇 분의 몇 여러분들? 좀 이따 계산 막 시작할 건데 이건 단순하게 저희가 수학 공부할 때 계산하는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 불러요. 무슨적 확률? 수학적.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 되게 지루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되게 희한하게 길게 풀어놔. 아무튼 잠깐만 망 좀 보고 올게. 잠깐만요. 망 좀 보고. 갔네. 배수공과 통계학과 나왔잖아. 나 있잖아. 대학교 1학년 때 통계학을 나 부전공을 하고 싶어갖고 수학과잖아. 통계학과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첫날 나 그 교수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염땡근 교수님. 이걸 보시겠어. 염중근 교수라고 있었어. 첫 수업에 딱 들어오더니 수학과 손 들어봐요 그러는 거야. 손을 딱 내 동기 두 명이 들으라고 하거든. 우리 포함 딱 3명이 손을 들었어. 과목이 뭐였냐면 통계학 기초였단 말이야. 수학과 손 들어봐요. 그래서 저희인데 나머지 다 통계학과 애들이 우리 셋만 수학과. 손 딱 들었어. 그랬더니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F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수업을 듣지 말라는 얘기잖아. 야 농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레포트 낼 때까지 버텨봤어. 진짜 열심히 갔거든. 야 레포트 점수를 빵점을 주는 거야. 나중에 결혼 상대자를 고르실 때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전공은 수학과.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돌싱도 많았고 그 다음에 노총각도 엄청 많고 노총각도 엄청 많고 근데 내가 보기에도 결혼하기 글렀어. 그렇게 모든 걸 상상하는 걸 다 그렇게 순위적으로 따질라 그래 그렇게. 2번 통계학과. 뭔가 사람 되게 짜증나게 그렇게 진짜 이렇게 막 이거 별거 아니잖아. 맞지? 그잖아. 그 집합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나중에 봐. 이제 통계 들어가잖아. 뭐 들어가면? 통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길게 써놨어. 약간 좀 변태들 같아. 3번 철학과. 맞아. 암튼. 이것도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실제로 하겠대. 그 동전을 100번 던지겠대. 몇 번 던지겠대? 그 중에 34번이 앞면이 나오고 66번이 뒷면이 나왔대. 그럼 이 상황에서 앞면이 나온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34잖아. 그렇잖아.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대. 요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끝. 문제 풀어보면 너무 쉬워 얘들아.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갈게. 넘어가봐. 자 여러분들이 학일 5번을 저하고 좀 하실 건데 몇 번을 여러분들? 제가 5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6, 7, 8번 한번 해보셔. 그리고 잠깐 선생님 제 얘기 잠깐만 들어봐. 이게 통계적 확률인지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문제 읽어보면 알아 그냥. 자 읽어봐. 그림은 어느 헬스클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헬스클럽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했대. 자 가만히 쳐다봤더니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은 31명, 주 4, 5일은 38명, 주 2, 3일은 33명, 주 5일 이하는 5명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일단 다 더해볼게요. 주 1일 이하가 5명, 주 2, 3일이 33명이었으니까 짬뽕 38명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거기다 주 4, 5일도 38명이니까 38명이 두 세트 있으신 거니까 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매일 하시는 분들이 31명인 거니까 107명이 전체 인원수예요. 몇 명이 여러분들? 107명이 전체 인원수인데 이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몇 일 이상 여러분들? 4일 이상이면은 4, 5일 아니면 거의 매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107분의 38 더하기에 거의 매일 하는 31명 더했으니까 107분의 60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2명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예,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대요. 무슨 적 확률? 그냥 세면 될 거 가지고 6, 7, 8번 과제로 바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몇 페이지 여러분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보이실 겁니다. 무슨 정리 여러분들? 잠깐만, 그거 보이시죠?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 맞죠 여러분들? 자, 2번 보시면 두 사건 A, B가 무슨 반 사건이면 그러면 A 교 B가 꽝이잖아요. 맞죠? 그럼 A 교 B가 꽝이면 PA 교 B도 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PA 합 B는 그냥 PA 더하기 PB다. 맞죠 여러분들? 6건의 확률 아래쪽에다가 아까쯤에 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9번 과제를 갖고 오시고 몇 번은 여러분들? 저희는 10번에 주목합니다. 별딱지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온 내신 모의고사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무슨 반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배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반을 보시는 순간에 잠깐만 여기 딱 두 종류가 나와요. 몇 종류가 나온다? 좀 이따 배우시게 될 중립과 다시 뭐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배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일단 쓰면서 가세요. 그럼 A, 교 B가 뭐라는 얘기냐면 일단 꽝이라는 거예요. 절대 A, B는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만 필요하시다면 마음속에 벤다이어그램도 준비해두세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몇 배의 PA가 여러분들? 3배의 PA 의미가 뭐죠? A가 일어날 확률한테 곱하기 3배 한 겁니다. 자, 그 자식은 P의 A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당장 구할 수 있는 건 P의 A의 여집합 A가 아닐 확률 그는 전체 확률 1에서 내가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당장 첫 번째 계산하실 수 있는 건 PA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4PA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4PA가 1인 거니까 너는 몇 분의 1이다 여러분들? 4분의 1. 4PA가 4분의 1이면 PA의 여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B라고 하는 새끼가 지금 몇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시작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의 누가 B를 구하셔요 여러분들? A야. 근데 이미 A 교 B가 뭐잖아요 여러분들? 꽝이니까 이 문제는 PA 4분의 1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PA 교 B를 빼야 되는데 그게 꽝이에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정답은 그냥 몇 분의 7이 나온다 여러분들?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확인 11번 문제는 몇 번 문제는? 11번.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시고 잠깐만 11번 좀 할까요? 몇 번 좀 하죠 여러분들? 11번.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1번 문제 좀 분석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미술 동아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합시다. 요런 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전 일단 남학생을 1, 2, 3번 남학생이라고 할 거고 여학생은 일단 A 여학생, B 여학생, C 여학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 동아리에서 회원을 임의로 몇 명씩? 2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릴 때 됐죠?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생기게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볼까요? 일단 몇 명씩 나눠야 되죠? 2명씩 나눠야 돼요. 질문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잠깐 보세요. 뭔가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일단 나누란 얘기입니다. 다시 몇 개의 그룹으로? 3개. 자,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일단 3개의 그룹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일단 나누란 얘기예요. 일단 모든 경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 2번 들어와, A3 들어와, BC 들어와 이렇게 나누는 것과 A3 들어와, 1, 2 들어와, BC 들어와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그렇죠. 같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로? 그러면 2명씩 뽑아놓은 다음에 이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같게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들이 순서 바꾼 것 그들 중에 몇 개만 인정해야 되죠? 하나만 인정해야 돼요. 그럼 조금 이게 헷갈리면 여기 이해됐죠? 저는 일단 여기를 A팀이라고 그러고 B팀이라고 하고 C팀이라고 일단 이름을 짓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명 뽑아야 되잖아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그럼 6명 중에 2명 뽑읍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B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여러분들? 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2명을 뽑아야 됩니다. 됐죠? 됐죠?
이게 모든 경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 다음에 곱하기 너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있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1, 2번 들어가, 너 A3 들어가, 너 BC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경우와 BC 들어가, 1, 2 들어가, 그 다음 A하고 3 들어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다 다르게 봐버리는 거죠. 그쵸?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그룹인 A, B, C가 뭐 되는 경우 여러분들? 자리를 바꾸는 경우. 다시 뭐 되는 경우 여러분들? 자리 바꾸는 경우를 같게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세 그룹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몇 팩토리얼 가지죠? 3팩토리얼 가지죠. 다시 몇 팩토리얼 가지? 그들 중에 여기 몇 개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곱하기 몇 팩분의 1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와야지만 이 아래 나열되는 것들이 삭제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해당 경우는 뭡니까? 자, 마지막 요구사항이 뭐, 이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돼요? 자, 해당 경우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무슨 학생으로만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생기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들어봐요. 여학생으로만 구성됐다고요? 그럼 여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학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됐습니까? 일단 그 팀을 A팀이라고 할까요? 무슨 팀이 여러분들? 그럼 A팀의 여학생을 뽑읍시다. 시작. 몇 C 2가지 여러분들? 3C 2가지.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죠? 아니 총? 이 정도 상관없어요. 그쵸? 몇 명이 남은 거죠? 4C 2가지. 이제 몇 C 2가지가 됐는데? 이해되셨어요? A팀을 지금 누구로 지정한 거니까? 여학생 팀으로 지정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여학생 팀이 B팀이 될 거야, C팀이 될 거야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곱하기 몇 팩분의 1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나 써봤더니 우린 어차피 확률을 계산할 거거든. 다시 뭘 계산할 거다? 아,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경우는 해당 경우잖아. 그렇잖아? 근데 분모도 자리 바꾸는 거를 감안해줘야 돼. 분자도 뭘 감안하셔야 되지? 그럼 어차피 분자 분모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삭제되잖아. 아,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땐 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여유가 생기네. 그렇잖아. 됐죠? 하지만 불안하면 쓰세요. 다시 불안하면 뭐 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봅시다. 여기 있는 3팩분의 1은 날라갔어요. 그럼 이 C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입니다. 4C도 못 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약분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C작. 몇 C2분의 여러분들? 몇 C가 됐고 여러분들? 분자는 편합니다. 분자는 그냥 몇 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3가지였습니다. 6, 5, 30이 얼마였죠? 절반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여러분들? 15분의 얼마가 돼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잠깐만! 조 뽑기 문제인데 다시 뭐 뽑기 문제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조 뽑기 문제는. 자,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이 두 문제 찍으시고 12번도 과제를 맡기겠습니다. 몇 번도 여러분들? 이번 주는 조금 여유도 있으시니까 시력 확인 문제 1번에서 몇 번에서? 1번에서 따다다. 예, 16번까지 다음 주까지 다 해오시고요. 몇 번까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갈 건데요. 몇 페이지 간다 여러분들? 70페이지. 자, 우리 여기도 스토리를 좀 잡아볼게요. 다시 뭘 잡아본다 여러분들? 여기 봐,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제 해설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류수! 우리가 많이 만났잖아 그리고. 공돈이 좀 생겼어.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공돈. 로또가 10만 원이나 됐어. 5천 원 투자했는데. 짠!
짱이지. 짱이다. 이야. 유튜브 그냥 모델이 진짜. 뭐라고? 오늘 유튜브 모델. 아니 안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안 올릴. 그냥 저기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따로 보세요. 안 올릴 거예요. 그냥. 유튜브 비공개. 한 번도 잘 본 적 없는데. 핑크 모자이크. 야, 우리 고3 강의 영상 조회수 처참해. 뭐 보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꾸준히 올릴게. 자, 이제 타이틀은 조건 방률이에요. 무슨 방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 확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하죠?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님이, 저 부모님께서 너 오늘 학습지 숙제 다 했어? 그러면 아니 숙제 안 하면 혼난다? 꼭 뭐라 그러죠 그때? 아 이것만 하고 숙제할게 그잖아요. 숙제를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숙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호로는 자 이해하시기 쉽게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P, B, 바, A라고 표현합니다. 정식 명칭은 정식 기호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애써 이거 쓰는 이유는 뭐인 거냐면 꼭 이렇게 한번 까먹더라고요. 그 외국말이 그렇잖아요. 영어가 응? 중요한 말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어떤 말? 처음 나오나요 영어가? 아 몰라. 내 방식대로 할까? 나 몰라. A를 분모라 생각하세요. 다시 A를 뭐라 생각하시라고? B를 분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확률의 기본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 방률 이 기호를 우리는 뭐라 해석하시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A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합니다. 누가 일어났을 때? 예, A가 일단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A가 일어났을 때 됐죠? 됐죠? 어릴 때 기억해보세요. 요즘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학원 선생님 오시는 날이야 숙제해야지. 장난감 놀이 조금 하고 할게요. 장난감 놀이 조금 하고 할 거야. 안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장난감 놀이를 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다시 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조건 방울 주제는 수능에 안 나올 리가 없고요. 대신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잘해두세요. A가 일어났을 때 이 말이 중요하죠. B도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B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읽지 맙시다. 그냥 좀 막 읽어갖고 나중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B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서 잠깐만 하연이 지진 일본 가야 하연아 미안하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야지만 쓰나미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나미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일단 지진이 일어나야 돼.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다면 쓰나미가 맨날 발생하는 건 아니야. 일단 이걸 좀 납득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난 반드시 뭘 했었어야 돼요. 결혼을 했었어야 돼.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아가가 태어날 확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결혼 안 했는데 아가가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적절한 일 아니면 뭘로 해야 되지? 아무튼 하연아 오해하지 마. 일본에 지진하는 얘기가 아니야. 쓰나미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지진이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항상 누가 먼저 일어날까요? A가 먼저 일어나요. 이거 무슨 말이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요 앞으로 유교만 쓸 건데 이해 때문에 이걸 해놓으신 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누가 분모다? A가 분모다. 그러니까 A를 전체로 보셔요. 전체 확률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선생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건데?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 경우를 A가 일어날 확률로 봅니다. B가 일어날 확률 여러분들. 자, 그거 분해 누구도 같이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B도 같이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니까 P의 누구 겹이라고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A 겹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자 P의 계산할 때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잖아.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분자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야? 잘 놓고 보면 너의 전체 경우의 수나 너의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안에 뭔가 B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번분수를 하지 않고 너는 그냥 A가 일어난 개수분해 다시 누가 일어난 개수분해 여러분들? A가 일어난 개수분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무슨 경우인지 알죠 여러분들? A 교 B가 일어난 개수로서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가 무슨 방률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조건 방률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방률은 우리한테 문제 출제가 그 형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뭘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표냐? 가로 세 줄짜리하고 가로 두 줄짜리하고 세로 세 줄짜리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 그려서 다시 뭐 그려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도 일어나거나 동일하게 A가 일어난 다음에 C도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다시 누가 일어날 확률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뒤에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자로 그냥 A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제들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다 적으시는 거냐면 70페이지에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야, 여러분들? 너는 일단 페이지 70페이지 적어놓으세요. 찍으시고 이건 좀만 못 볼게. 괜찮아. 자, 그러면 잠깐 들어봐. 그러면 종국에는 뭘 구하는 확률이냐? 종국에는 결국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놈의 B가 어떤 경우에는 A가 일어나던 말던 상관없을 때가 있대요. 다시 할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질문은 A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일어날 확률인데 너하고 상관이 없대. 다시 뭐가 없대요 여러분들? 다시요. 수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A가 일어나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래.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 안 지울게요. 요만큼을 안 지울게요 제가. 자, 좀 이따 필기는 요쪽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류호수 하러 가시자고요. 일단 사건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사건의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이 영어로 indepen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 이건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셨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학원 선생님이 구라친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예전에 장난친 적이 있었어. 여러분 여러분 안 배웠구나. 행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뭐가 있다고?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야. 아니다. 모르는 얘기 하지 말자. 아니야. 자, 들으세요. 정확하게는 스토캐스티컬 인디펜던트라고 그래서 수치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무슨적 독립?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뭐 B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A랑 관계없다 그건 이제 수학 선생들의 해석인 거고 정확하게 P의 A교 B가 다시 P의 누구교 B가 여러분들? PA 곱하기 PB를 만족할 때 저희는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 공식 만족하면 그냥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 공식만 만족하면 두 사건 A, B는 무슨 일이다 여러분들?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어진 사건 A, B, C 세 개 중에서 서로 독립인 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같은 새끼를 찾기만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봐. 이게 과연 어떤 과정으로 벌어진 거냐면 선생님 얘기 들어봐. 두 사건 A, B가 독립이잖아. 질문. 넌 결국 누구를 구하는 확률이라고?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전제가 있었죠. 누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인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되셨어요? 서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너님 A가 일어나던 말던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P, B와 A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냐? PB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여러분들? 왜? A가 일어나던 말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자식에 대한 계산 어떻게 했었냐면 시작 누구 A분의 여러분들 P A분의 P의 누구교 B였잖아요 여러분들 A교 B였잖아요 맞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의 섹션에서 좌우변에 누굴 갖다 곱해버리면 여러분들 P를 갖다 곱해버리면 보이시죠? P의 누구교 B가 여러분들 A교 B가 바로 누구 A 곱하기 누구 B가 된다 여러분들 P A 곱하기 P B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저 수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사건 A,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P, B와 A는 어차피 P 누구랑 동일하다 여러분들? B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건 A, B가 독립인데 P에 A와 B를 계산하세요? 근데 사건 A, B가 독립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P, A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대화인데 그래서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번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자동방으로 빨리 이 식을 쓰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P, B바 A라고 하는 거 읽을 때 P, B바 A라고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누가 분자? 누가 분자? B가 분 이거 봐 B가 분자 누가 분모? A가 분모 누가 전제야? A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는 거니까 P, B바 A는 바로 누구랑 동일한 거고 여러분들 P, B랑 동일한 한 거고 이 공식에서 유도 과정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위에 빨간 줄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얘기에서 마지막 독립이 아니잖아. 다시 뭐가 아니라고? 그럼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공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 공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종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돼? 다시 독립을 만족한다고? 이 공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게다가 하나 더 추가 P, B바 A는 누구랑 동일하다 여러분들? P, B랑 동일하다. 또한 P, A바 B는 다시 P 누구바 B는 여러분들? P, A랑 동일하다. 서로 관계없는 거니까. 됐죠 여러분들? 하지만 원래 독립의 정의는 단순하게 이 공식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어요? 자 요만큼만 찍으시고 요만큼만 류수 가자. 만으로 해서 일단 뭐 내용들만 좀 추가되는 거니까 가오고 이번 주 학교 안 가요? 말해 간다고 그랬나요? 동화도 말해 가죠 그렇죠? 제가 여쭤봤었죠. 자 일단 70페이지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몇 페이지로 여러분들? 70. 자 70페이지로 돌아오시는데 자 70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위쪽에 박스 부분 보시면 1번 조건부 확률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 2번 보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있습니다. 무슨 정리 여러분들? 곱셈 자, 아래 공식 보시면 PA 교비는 PA 곱하기 PA, P의 B바인데 단순하게 분모만 이항시킨 거니까
저하고 앞으로 이걸 쓰실 일은 없으세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로 돌려버리면 그냥 위에 공식 나와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쓸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예제 1번만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조건방열 문제풀이에 있었고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몇 줄에다가 여러분들? 두 줄에다가 세로 세 줄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셋수라. 죄송해요. 셋셋이었네요. 아직 몇 몇이었다고 여러분들? 셋셋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주면 다행인데, 자 일단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에 칸은 남자 여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누구 여러분들? 남자 여자로 적혀 있고, 왼쪽에는 일단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이거 말이 좀 어렵나요? 아무튼 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조건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별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은 국적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칸은 무슨 칸이 되는 거냐면 한국 사람 중에 남자인 사람인 거고, 이 칸은 외국 분들 중에 여자인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잠깐 보세요. 이 칸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한국 사람을 다 합한 거고, 요 칸은 외국 사람들을 다 더한 거고, 요 칸은 남자분들의 총 인원수, 여자분들의 총 인원수가 여기 적히게 되겠죠. 주면 다행인 건데, 만약에 조건방률 문제인데 안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그냥 표 그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첫 번째로 일단 잡으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아무튼 줬으니까 써보겠습니다. 8이고 10이고 20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6이고 9이고 15분인 거니까 총 인원수는 35명이 됐고, 여기 당연히 14명이 되고, 여기는 몇 명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들? 21명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오른쪽 표와 같답니다. 자, 이 모임에서 뽑은 사람이 한국 사람일 때,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잠깐만. 조건방열에 여기 봐요. 여기 잠깐 보세요. 조건방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일이 할 때, 다시 뭐 할 때 여러분들? 뭐뭐 할 때! 자, 뭐뭐 할 때 변림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 할 때! 맞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건방률의 기본 구조는 누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일어날 확률, B도 일어날 확률. 항상 조건방률 문제가 조금 저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조건부 확률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특강을 계속 하면은 몸에 인이 박혀갖고 이랬는데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 되게 피곤해 기가. 그잖아. 너무 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그잖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뻔했어. 자, 문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이 모임에서 뽑은 한 명이 무슨 사람일 때, 전제가 이거죠. 반드시 한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사람? 한국 사람 중에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요가군에게 그 분이 여자인 확률을 구하세요. 다시 뭐일 확률 여러분들? 그럼 파란 것 중에 여자분이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한국 사람일 때, 그럼 전체를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한국 사람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누구의 확률? 여자분의 확률. 그러니까 정답은 시작. 몇 분에 여러분들? 20분에 바로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표로 보는 게.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뭐 당연히 5분에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3으로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하는지 알겠죠? 표 그리는 게. 자, 일단 찍으시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아까 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필기는 꼭 좀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몇 번 꺼낸다라고 합니까? 자, 잠깐 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한테 상자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자가 있는데
분명히 파란 공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3개가 있어요. 다시 몇 개가 있다? 이제 다 배우시면 신경 쓰일 거예요. 저 파란 공 3개를 다르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같게 봐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할게요.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문제 말미에 줍니다.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잠깐만, 느낌이 있죠? 잠깐만. 같은 색의 공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중복조합 문제였어요. 무슨 조합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무튼 말이 없으면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른 건 다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빨간 공이 4개 있다고 했으니까 레드가 4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뭐라 했냐면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래요. 다시 몇 개씩이요, 여러분들? 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회차가 있을 테고 2회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공 꺼낼 거예요. 꺼내볼까요? 빨간 공 꺼집어냈어요. 무슨 공, 여러분들? 그럼 남는 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남았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공 끄집어낼 거예요. 또 빨간색 공 끄집어냈어요. 그럼 남는 거는 파란 거 3개에다가 빨간 거 몇 개 남았을까? 2개 남았을 겁니다. 자, 무튼지 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2번 꺼낼 때, 다시 몇 번 꺼낼 때?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읽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공이 나오고 파란 공이 나오랍니다. 반드시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슨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잠깐 보세요. 일반적인 문제집 해설지를 보면 되게 복잡하게 풀어놨어요. 아까 뭐 봤던 곱셈 정리 그런 걸 쓰기도 합니다. 거기 함몰 되지 마세요. 그런데 한번 좀 꺼드릴까요? 좀 사하라 사막 같긴 한데 지금 괜찮으세요? 네, 둘게요 그러면. 그런데 함몰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확통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거예요.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제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라. 그냥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무슨 거 꺼내야 되니까 확률 구하래요. 다시 뭐 구하라고요? 그럼 첫 번째 파란 거 나올 확률은 당연히 몇 분의 3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10분의 3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까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돼요? 뭐 이런 거 뭐 거창하게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전 대학 때도 안 썼어요. 전 대학 때도 레포트 쓸 때도 이 확률론 들을 때 막 이런 아무튼 틀린 거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교수님이 이런 기호에 함몰되지 말아라.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기호는 뭔가 사실을 밝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공 몇 개 남았습니까? 마지막 읽어야 돼. 마지막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맞죠? 그럼 이제 누구 나가리예요? 7분의 3의 의미?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공 이미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6. 예, 6개 중에 뽑으면 되겠네요. 시작 몇 분의 여러분들? 6분의 얼마가 됐을까? 4.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7시 1분에 몇 시 1분에 여러분들? 7시 1분에 3시 1 곱하기 6시 1분에 4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약분하면 3, 2, 6이 됐고 약분하면 2가 됐으니까 그냥 정답 몇 분의 2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상한 기호 갖고 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요것도 찍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71페이지에서는 두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몇 문제로 여러분들? 자, 확인 2번과 확인 4번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1번과 확인 3번을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몇 개를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골라서 오늘 강의 드렸던 내용이 좀 다 나올 수 있게. 자, 확인 2번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요, 여러분들? 자,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게 가십니다. 한번 직거래 볼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일단 PA가 3분의 1이랍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 누구가 B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건 사실 계산을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시 PA가 의미보다 누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희한테는 이 좌변을 시작 그럼 분모는 누구 B가 되겠네 PB가 되겠네 분자는 A 도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PA가 아니라 시작 P에 누구 B가 됐겠네. 너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4분의 1이랍니다. 몇 분의 1 여러분들? 4분의 그럼 이 말 뜻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PA급이라는 새끼는 갖다 붙여버립니다. 몇 분의 1의 PB가 된다 여러분들? 4분의 1의 PB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P의, 이쪽에다 쓸까요? P의 B바의 A 11새끼도 지금 몇 분의 몇이다, 여러분들? 2분의 1이라고. 몇 분의 몇,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분모는 누가 됐을까요? 시작. P, A 여가 됐겠죠. 에? 근데 P, A 여라고 하는 건 몇 마이너스 P잖아요, 여러분들? 1 마이너스 P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냐면 B도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누구도 일어날 확률? B도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P, B의 교에 누구 여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요가 나왔어요. 다시 누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창교요. 그죠? 그럼 분자는 뭐가 되겠네? 차집합이 되겠네. 다시 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일단 2분의 1을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PA가 얼마였냐면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PA는 뭐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몇 분의 2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3분의 1은 통째로 분모에 있는 거니까 갖다 뜯어 갖다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A는 PB의 교에 A여라고 하는 새끼는 사실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2가 붙는 거냐면 3분의 2가 붙었겠죠. 그쵸? 계산하겠습니다. 몇 분의 1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에 넌 뭐가 된 거냐면 B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만 일어날 확률이죠. 다시 누구만 일어날 확률, 여러분들? 오로지 B만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랍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이 쫙 나열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여러분들 저희한테 P, A교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교비, 여러분들? 그럼 알고 있는 수치를 생각하신다면 아까 이걸로 가는 거죠. B차 A 누구만 일어나야 된다? B만?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제가 아까 누구만 걷어내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교집합만 걷어내면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P, A 교 B를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수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 A 교 B라고 하는 건 몇 분의 1이 PB입니다, 여러분들? 4분의 1이 PB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식이 지금 몇 분의 1이 PB인 거니까, 여러분들? 4분의 1의 PB인 거니까 PB에서 4분의 1의 PB를 빼버리면 4분의 몇이에요, 여러분들? 3의 PB라고 하는 자식이 보시다시피 몇 분의 1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3분의 1이 됐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PB를 알아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몇 분의 4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9분의 4가 됐겠네요. 자,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P의 누구 교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A 교 B, 그럼 몇 분의 1이 PB가 됩니다? 예, 여기다 몇 분의 몇 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4분의 1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됐다, 여러분들? 9분의 1로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차분하게 계산을 끌고 아시는 거를 쩍쩍쩍 써주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4번으로 갈게요. 몇 번으로? 야, 우리 이따 좀만 줄이자. 진짜 사람 사막 같아. 조금만 줄이자. 아니, 안에 있는 티셔츠 등이 젖었어 지금. 더워. 땀이 계속 나. 이거면 되겠다. 학교 교복 거의 안 입고 가죠. 네. 거의 대부분 체육복 입고 가시죠. 네. 요즘 우리 아들 월요일마다 학습지가 오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한솔? 야, 그거 되게 비싸. 우리 아들 일주일에 1시간 하는데 15만 원에. 한 달. 어?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일주일에 1시간 하는데. 그럼 있잖아. 내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내 이걸 하지 말고 유초 동부를 해야 돼. 동부를 하면 그게 짱인 것 같아. 아니 뭐 일주일에 1시간 하고 아니 영어학원도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18만 원이야.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학원비 100만 원 넘어가야 돼. 이게 다 불법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 가면 분당 수강료 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거 어기면 다 불법이야. 근데 아무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무슨 뭐 초등학교 여러분들도 익힘책이라고 하는 게 있나 수학? 예전에 한참 그 익힘책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뭐 무슨 뭐 학교 입학하면 뭐 초등학교 그게 왜 수학이야 산수지 뭐. 야 무슨 뭐 초등학교 무슨 수학 익힘책 문제를 조금씩 주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실생활 문제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문제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공을 10개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 반가름을 한대. 반가름은 어차피 몇 분의 몇이니? 네. 나중에 이분에 가르치면 되잖아. 야, 그거를 진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한다고 문제만 5줄이야. 그걸 읽고 해야 돼. 수학을 좋아하겠니?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왜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 그래서 나 수학 선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잖아. 아니, 나 학교 선생님도 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야. 아니, 교사 자격증도 있다니까. 고등학교 자격증. 초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시키고 싶지 않은데. 나의 소원은 그거야. 3학년 때까지 난 정말 놀게 하고 싶거든. 그냥 열심히 놀아라. 영어만 좀 다녀라. 거부감 안 생기게.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자기 영어 잘하신다.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때 되면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단어부터. 그죠? 뭐 독해 어차피 나중에 뭐 자르고 앞뒤 아다리치고 뭐 그런 거 할 테고. 영어 문법 정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틀려주셔라. 그러도 되는 거고. 영어 문법에 배당된 몇 점이지? 수능에서? 몇 문제 나오죠? 2점 아니면 3점. 몇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때려쳐라. 남의 나라 문법 배워서 뭐 할래? 그잖아. 거의 대부분 나머지 다 리딩이잖아. 빈칸 채우기, 그치? 그럼 결국 단어 많이 말고 독해하는 방법만 좀 알면 되는 거잖아. 아, 또 그게 아니야? 학교 내신하려면 문법 해야 되지. 그냥 못해. 아, 나 지금도 이해 못하겠는 게 뭐냐면 왜 학교 내신이 아직까지도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영어가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인정합니다. 아, 또 영어 없으면 또 큰일 나는 건데 얘기해줘. 없으면 됩니다. 학교 그래서 막상 나가서 말도 못하는데 영어. 아니,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를 못했던 나도 신혼여행을 호주 갔을 때 나와.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데 뭐 해외여행 가면 막 샬라샬라 영어 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단어 몇 개 툭툭 던져갖고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안 되면 팝하고 띄우면 되는 거죠. 그잖아. 자, 4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한번 좀 극복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잠깐만 보세요. 이질적인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는 느낌이 와요.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인 거냐면 통학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몇 분의 몇이? 20분의 1이 지각했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인 거죠? 지각 여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나왔지, 그치? 통학수단과 그 다음 뭐가 나왔다? 지각 여부가 나왔다. 그럼 딱 나오는 순간에 느껴야 돼. 아, 조건방열 문제인데 표로 그리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일단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설정을 할 때도 다시 가로 세 줄, 그 다음에 세로 세 줄을 설정하시는 건데, 자, 다행스럽게 이 문제는 초창기의 시작을 퍼센트로 줬습니다. 다시 물어줬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60% 40%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총 인원수를 그냥 100명으로 빨리 설정을 하세요. 몇 명으로 여러분들? 이게 속 편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버스 타고 오시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오는 친구가 있고, 지각했다, 지각하지 않았다,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 남은 칸들을 치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전체 학생이 아까 첫 줄로 올라갈게요. 몇 프로는? 60%는 버스, 나머지는 40%는 걸어서.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버스 타고 오는 애는 전체에 60명이 되는 거고, 걸어서 오는 애는 몇 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40명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대요. 쳐다봅니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 60명 중에 20분의 1이 지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60에 20분의 1은 당연히 몇 명이죠 여러분들? 3명이요. 그럼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몇 명으로서 여러분들? 57명으로서. 자, 그 다음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을 했대요. 그럼 너의 몇 분의 몇이잖아? 15분의 1이잖아? 그러면 40명의 15분의 1이면 5, 3, 15, 5, 8, 40 몇 분의 8명이다 여러분들? 예, 저는 근데 남겨두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 아래 부분들 계산이 조금 뭐 할 수 있어? 일단 내비둬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있죠, 여러분들? 계산이 필요하면 다 계산을 해내시면 되는 거고.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뭘 했을 때 시각했을 그럼 여기입니다. 맞죠? 됐죠? 그러면 쳐다보세요. 얘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은 3분의 9인 거니까 3분의 9 더하기 3분의 8 하면 몇 분의 17이 되는 거 색깔로 구분해드릴게요. 3분의 17이 되는 거고 마지막 요구사항이 뭐인 거냐면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 너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죠? 너분의 너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 계산도 그래. 너분의 너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별림이라고 합시다. 다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럼 저희의 정답은 뭐인 거냐면 별림분의 3이에요. 다시 누구분의 3이라고 여러분들? 그럼 별림분의 3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4 곱하기에다가 여러분들 별림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림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에 무슨 수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역수인 거니까 굳이 번부 쓰지 마시고 몇 분의 3으로 기어 들어와라 여러분들. 17분의 3으로 들어와서 계산의 복잡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몇 분의 9가 정답이다 여러분들? 17분의 9를 정답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2페이지에 예제 3번 좀 볼게요. 예제 3번.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몇 명만 피하면 돼. 일단 영어도 안 되는데. 뭐 그럼 영어니까 피하면 나도 공부한 쌤줄 형 생일 정말 좋아. 오늘 동생이 미움짓해서 혼내야 돼. 아, 걔 주지 마. 뭐 했는데? 어? 동생이 뭐 했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화내. 내가 젖어놓기로. 지수야, 너 외손딸 아니었니? 아니에요. 동생 있니? 남동생 있어요. 동생 몇 학년인데?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 빡센 집이라서 저 오늘 집 가서 혼내야 돼요. 왜, 왜? 오늘 엄마한테 개겨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조져놔도 돼? 이러면 가만히 있어. 나 희망원을 보내. 조질 사람도 많아. 조질 사람도 많아. 자, 예제 3번 볼게요. 13살 된 거잖아. 아, 13살한테 조진다가 무슨 표현이야. 아, 철 좀 들어, 임마. 진짜, 정말. 지금도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내미가 나한테 인생을 살면서 딱 3번 혼나봤어. 근데 2번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어릴 적이어서. 이렇게 크게 혼낸 건 아니었고 작년 연말에 12월 연말에 우리 학원 방학 있었잖아. 근데 그때 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답지 않은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월요일마다 학습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러는 거야. 수업하고 있는데 막 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못 참거든 그런 거. 그때 월요일날 우리 월요일부터 학원 방학이었는데 근데 월요일날 잠깐 학원에 뭐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그 얘기 듣고 집에 간 거야. 아빠 빡쳤어. 딱 문조가 딱 들어가서 중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김주원 그랬더니 딱 배실배실 웃으면서 너 거기서 근데 이제 좀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제 목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 진짜 커. 한번 풀파워로 소리 지르면 A시장에서 들릴 거야. 배실배실 여길래 똑바로 서 그랬더니 오늘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순간 좀 열이 받아 똑바로 수락 소리 확 질렀어. 이제 겁먹은 거야. 딱 열사슬 써갖고 이제 내가 눈맞이 멘트를 알렸죠. 선생님한테 누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는데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그 얼굴 표정의 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남았어. 그러니까 얘도 상처였던 것 같아. 그게 좀 나도 상처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그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이제 콕 껴안으면서 이제 무서웠어 그러는 거야. 그럼 또 울어. 아빠가 다시 그렇게 화 안 낼게 그랬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우리 와이프 그 조리원 동기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또 잘 맞으면 또 오래 가더라고.
올해 8년 차야. 근데 그 세 식구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가면 재밌어. 이번에 또 항상 만날 때마다 뭔가 일이 있어. 이번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갖고 남편이 안 왔네. 근데 이제 그 또래 애들 있잖아. 다 비슷한 때 태어난 애들이잖아. 조리원 동기 모임이니까. 우리 아들만 그 집들 다 딸이야. 전부 다 딸이야. 둘째도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애들 사이에 남자 하나 뚝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참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좋아. 사회성이 좀 좋은 건지. 근데 아무튼 막 놀다가 어떤 하나애가 잘못을 했어. 뭔가 조금. 이제 그 엄마가 딱 혼내려고 딱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있잖아. 너 잘못하면 우리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니 너 우리 아빠 하나는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혼나봐서 알아. 너희 엄마 아빠한테 혼내는 것보다 우리 아빠 캡 좀 짱이야. 막 그러면서. 귀여워. 아 진짜. 안 내지 말아야지. 에이. 자,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갑자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애들이 정말이야? 뭐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무서웠는데. 근데 우리 아들님 새끼가 비교가 안 될 거야. 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전후사정 자초정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혼난 얘기를 다 해봤대. 근데 다 비교해봐도 자기처럼 혼난 애가 없었대. 미안한 거야 너무. 근데 그 여자애들 무리가 정말 그렇게 무서워 그랬는데 거기다 내가 내 유치원 친구 애들한테 다 물어봤다고. 비교가 안 돼. 나 어이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네 집이 모이는데 두 집이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분들이죠. 한 분은 여기 관리고 영어쌤이야. 그래서 두 분이 영어쌤인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이신데 어떻게 혼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화가 날만 하긴 하네. 선생님들의 감정이.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 나머지 애들 다 한 번씩 그렇게 한두 번씩 혼났어. 지네 엄마들한테. 풀파워로. 근데 왜 그걸 자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자 아무튼 간에 자 해봐요 이제. 우리 5파트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 번에 끝냅시다. 잠깐만요.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심이 피어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사심이냐면 독립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서로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독립이 아니면 무슨 속인 거니까? 종속이고. 독립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까 뭐라 그랬죠? PAQ 적어드려야죠. 독립을 확인하는 방법은 PAQB. 너랑 나랑 같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내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너가 일어날 확률 곱하면 돼. 어차피 우린 따로따로야. 너랑 나랑 관계 없는 걸 억지로 엮여놓은. 아무튼 이 공식만 만족하면 두 사건 AB는 그냥 뭐다 여러분들?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인지 확인하라 그러면 이게 서로 관계 있네 없네 그걸 자꾸 따지지 말고 저 공식 써놓고 빨리 계산하시라고요. 다시 뭐 하시라고 여러분들? 계산하시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1, 3, 5를 그 원소로 가지는 사건이 되겠죠.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한답니다. 한지 오래되셔서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 주사위 던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소수는 뭐죠?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뭐 그런 새끼래요. 됐죠 여러분들? 그럼 1부터 6 사이에 그런 나오는 소수는 누구밖에 없냐면 2, 3, 5밖에 없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수 0. 얼마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말도 좀 구분해놓지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자 2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1. 3은 1 곱하기 3. 5는 1 곱하기 이렇게밖에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새끼예요.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진 새끼를 소수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다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종속을 판단하는 순간에 저는 빨리빨리 하는 게 일단 이 새끼는 당연히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에요. 당연히 PB도 몇 분의 몇인 거죠, 여러분들? 2분의 1입니다. PC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당연히 몇 분의 1이 됐다, 여러분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인 거죠? 6분의 3, 6분의 3, 6분의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건 사건 A, B 확인을 해요. 누구 확인하라고, 여러분들? 그럼 제일 먼저 저는 뭘 확인하냐면 빨리 PA, QB를 계산해냅니다. 넌 당연히 몇 분의 1가 되는 거냐면 6분의 1가 됐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겹치는 거니까 3이 겹치가 얼마가 겹치는 거죠, 여러분들? 5가 겹쳤으니까 넌 6분의 2가 돼서 몇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3분의 1입니다. 그 확인합니다. 그럼 몇 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1 몇을 확인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확인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PA 곱하기 누구 B가 된다, 여러분들? PB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건 AB는 저희 같지 않은 거니까 독립이 아닌 거죠. 독립이 아닌 거니까 사건 AB는 서로 무슨 속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종속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을 강원고쌤이 참 좋아해요. 병적으로. 거의 매해 내시더라고요. 사건 A, 사건 C를 확인하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 교시를 확인할 건데, 여러분들? A 교시. 6번으로 봅니다. A랑 C랑 겹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3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를 확인하는 거지? PA 곱하기 PC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 곱하기, 여러분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 자식이 바로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사건 A와 C는 서로 무슨 일이다, 여러분들?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때려 넣어서 수치가 맞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 찍으시고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동생이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멋있다. 난 그렇게 못해. 하지마 이러는데. 어려서 하시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확인 5번 과제를 갖고 오시고 몇 번, 여러분들? 확인 7번을 과제를 갖고 오시고 저는 오늘 확인 6번과 8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6번이 아까 우리 요 계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독립 조건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조건이요, 여러분들? 독립 조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설정해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첫째 줄.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무슨 일이고,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에 빨리 쓰시는 거예요. PA 교 B는 누구 곱하기 누가 된다, 여러분들? PA 곱하기 P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PA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몇 분의 3이다, 여러분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그걸 쳐다봤더니 P에 B 바 A라고 돼 있는데 아까 했잖아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무슨 일인 거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이었죠. 근데 그 B가 누가 일어났을 때였는데 이쪽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누구 B랑 동일한 거다, 여러분들? PB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PB는 몇 분의 2가 되는 거냐면 바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PA합 B를 구하랍니다. 그럼 PA합 B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작 누구 A 더하기에다가 여러분들 PB에다가 그 뒤에 PA교 B인데 말이죠. 그쵸? 그 PA교 B는 사건 AB가 독립인 거니까 PA 곱하기 누구 B랑 동일하다, 여러분들? P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A 8분의 3, B 3분의 2에다가 빼기에 누구들을 갖다 곱한 거 보시다시피 약분하시면 몇 분의 1이 된다, 여러분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제가 맡겨놓도록 하고요. 8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스위치 A고요. 우리 여학생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물리 강의를 할 마음은 없고요. 자, 잠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기호가 뭐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스위치고 여기가 C 스위치입니다. 잠깐만. 이 기호는 뭐냐면 건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라는 뜻이라고? 건전지. 네. 건전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 이것도 어렵나? 전기가 흐르려면 다시 뭐가 흐르려면? 전기가 흐르려면
반드시 A 스위치는 닫혀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 스위치만 닫혀져 있으면 안 되죠. 다리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냥 저수지라 생각하세요. 무슨 지라고? 물이 흘러야 돼. 다시 뭐가 흘러야 된다? 수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B만 닫혀도 전기는 흐르겠죠. C만 닫혀도 전기는 흐르겠죠. 누가 닫혀 있을 때 A가 닫혀있어. 빛이 다 닫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뭐인 거냐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개의 스위치를 갖고 있는 회로가 있는데 이들 스위치가 닫혀 있을 확률이 각각 몇 분의 몇이라고 했습니까?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건 뿅 이렇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닫혀 있을 확률이 3분의 2인 거니까 반대말은 열려 있겠네요. 됐죠? 열려 있을 확률은 당연히 몇 분의 몇이 될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 전기가 흐르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요. 반드시 A가 닫혀 있고 B도 닫혀 있는데 C는 안 닫혀 있어도 돼. 맞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면 A는 반드시 닫혀져 있는데 B는 열려 있어. 그럼 C는 닫혀 있어야 돼. 아니면 그냥 너 A, B, C 너네들 다 통째로 다 닫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닫혀 있을 확률이 각각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B도 3분의 2입니다. C는 열려 있어. 몇 분의 1이야, 여러분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은 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맞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뜻이 뭐인 거냐면 서로 독립인 거니까 P 이렇게 나가면 A 교, B 교, C 여잖아요. 다시 P 누구 교 여러분들? 해설체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개가 다 독립인 거니까 어차피 그들의 독립에 대한 얘기는 PA 곱하기 PB 곱하기 그 다음 P의 누구 여러분 동일하다 여러분들? 근데 굳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너의 두 번째 거에 대한 계산은 당연히 3분의 2, 3분의 1, 그 다음 몇 분의 2 여러분들? 3분의 2. 마지막 거는 당연히 몇 분의 2에 여러분들? 몇 승이 됐을까 여러분들? 3승이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이 계산은 제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시고 확인 5번과 7번이 과제였습니다. 찍으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알죠? 자, 74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여러분들? 실적 쳐다보고만 끝내겠습니다. 자, 맨 위에 타이틀이 무슨 시행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들? 찍으셨어요? 네. 자, 역시나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에 안 나올 리가 없는 주제입니다. 얘는 제가 부탁인데 잠깐만 이거 봐요. 전 이 독립시험 여러분들하고 저 강의를 끝냈어요. 저는 뭐 했다? 이미 끝냈어요. 저 그리고 잠깐만 들어봐요. 이건 저 뒤에 통계에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읽고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후다닥 쓰고 끝낼 테니까 이거 필기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거기 1번 타이틀 독립시험 보시면 어떤 시행을 같은 조건에서 되풀이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그 다음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매해 일어나는 사건이 모두 서로 독립인 경우 그러한 시행을 무슨 시행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많이 딥도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감만 잡고 가세요. 창교쌤을 결혼 이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창교쌤은 지금부터 결혼을 안 한 총각입니다. 자, 창교쌤이 이제 신촌에 요즘은 화풀이 어디예요? 성수. 자, 창교쌤이 성수에 그때는 이제 길거리 다니시는 여자분들한테 전화번호 따는 걸 헌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근데 물론 이 예제는 매번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냐고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10번을 시도할 겁니다. 몇 번을 시도할 거다? 10번. 자, 첫 번째 여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개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여자분한테 개가였다고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할 겁니까? 실패한대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다, 세 번째도 실패합니까?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강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 까였다고 해서 두 번째도 까입니까? 아니라고요. 전 결국 결혼에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우리 와이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사 9번을 까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어떤 한 여성분이 저를 간택해준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저의 현재 우리 와이프인 거죠. 저의 인생을 구해준 사람. 그죠? 자, 들어보세요. 전화번호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실패했어요. 제가 첫 번째 실패했다 해서 두 번째 실패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서로 제가 뭔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근데 매회 시행마다 그 시행의 결과가
그 다음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보는 것만, 자 017호 이제 오늘 저한테 3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몇 번의 기회가? 첫 번째 멋지게 그냥 헛스윙 3번 하고 삼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땅 천에 땅볼로 죽었어요. 그죠? 첫 번째 헛스윙 뭐 삼진, 두 번째 땅볼이에요. 그럼 세 번째 시행에서 앞에 2번 뒤졌으니까 얘가 앞에 2번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도 뒤질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됐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농구는 하시잖아. 다시 뭐를 할 거라고? 농구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수행평가를. 몇 가지 됐어 여러분들? 자, 자유투라고 하는 걸 한대. 공을 쭉 던질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인형 뽑기 어려웠습니다. 네? 첫 번째 천을 넣었어요. 난 저 인형을 뽑을 거야.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네? 도저히 못 시켰어. 난 저 인형 가질 거야. 두 번째 또 천을 넣었어. 실패했어. 그렇다고 세 번째 실패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그 똑같은 뭔가의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할 때마다 서로 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되셨어요? 됐어요? 이걸 무슨 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한테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가요. 간만 잡고 가요. 간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잠깐만 독립